안녕하세요. 얼얼의 임장 챌린지 시즌4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컨셉이 가을인데 어떻게 좀 낙엽 같나요? 여러분, 아무래도 임장 챌린지 브리핑이 쌍방향 소통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브리핑을 하면서 어디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또 부자지도에서 또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좀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브리핑, 임장 챌린지 브리핑에서. 그래서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부자지도 서울권을 통해서 여러분들 강의를 좀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뭐 개인 컨설팅을 하지 않는데 사실 강의 끝나고 제가 거의 다 웬만한 거의 컨설팅 수준의 상담을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뭐 물건을 매수할 때 뭐 강의 들으러 오셔서 끝나고 조금 이렇게 개별적인 물건 가지고 오셔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자지도 서울권 이제 연말에 막 정말 마지막 6주차 서울권이 이제 6주차로는 이제 좀 진행이 어려워요. 그래서 한 8주 정도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항상 6주를 하고 2주 정도로 연장하기 때문에 좀 6주차로 진행하는 서울권은 이제 마지막이고 이제 아마 보충을 진행을 할 거야 이번에 하는 데에도.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마 8주차 서울권으로 만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광명이고요. 광명에 우리가 역세권 지구 그리고 시즌 1에서 우리가 광명 뉴타운과 철산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광명의 이제 상단부터 하단까지 위쪽 북쪽 권역의 철산과 광명 뉴타운 다녀왔고 아래쪽으로 이제 광명 역세권 다녀왔으니까 그 가운데 쪽에 하안과 소하를 발로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장 챌린지 시즌 4까지 진행이 되니까 어지간한 구역들은 이슈가 있는 지역들은 다 가봤고요. 그렇죠. 내년에는 조금 더 이거를 좀 상세화해서 더 깊이 있는 지역의 속살을 찾아보는 시간, 만나보는 시간으로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광명의 하안과 소하입니다. 자, 루트는 이렇게 되고요. 철산역에서 시작해서 아래쪽에 밑에 소하까지 가고 그러니까 하안과 소하를 거쳐서 금천구청역으로 귀가하는 코스로 잡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광명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광명이 이제 위쪽, 북쪽, 9일 개봉 쪽에서 이 북쪽 권역에는 광유와 여기 광명 사거리역이 있죠. 그래서 광명 뉴타운과 철산의 재건축을 진행하는 여기 단지들이 있고요. 철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2009년, 2010년 입주한 철산을 저층 주공단지들 1, 2, 3단지 재건축한 저층 단지를 재건축한 기존의 철산 대장 단지들이 있죠. 그러니까 철산 푸르지오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 그다음에 철산 레미안자이, 그다음에 두산 위브 트레지움 이렇게 해서 이편한 세상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편한 세상까지 해서 푸르지오 하늘채, 이편한세상 센트레빌, 그다음에 두산이브 트레지움, 그다음에 철산 레미안자 이런 4대장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그리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한신까지 해서 여기 단지들이 허리에 있고요. 아래쪽으로 오면 재건축을 추진을 하는 하안 주공 단지들 그리고 소화 단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뉴타운, 광명 뉴타운과 철산이 가장 핫한 지금 지역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광명 역세권에 5개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둘러봤고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하안과 소하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를 좀 볼게요. 그래서 철산역 아래쪽에서부터 갑니다. 여기는 이제 철산주공 12단지인데 중중단지이죠. 뭐 여기를 잠깐 밟아보셔도 좋고요. 우리가 기존의 광명 뉴타운 임장 코스로 이 위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역주행하시면서 임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게 꼬꼬무예요. 꼬꼬무. 우리가 철산역 이렇게 다 가다 보면 이 위에도 궁금하죠? 그러면 철산 주공 아파트들 그다음에 광명 뉴타운도 보고 싶고 광유와 철산을 보고 나면 우리가 또 최근에 임장한 구로 쪽 개봉 쪽 이쪽도 이제 보고 싶고 구로 개봉 쪽에서 신도림도 보고 싶고 신도림 갔다 오면 목동도 보고 싶고 목동 갔다 오면 신정 뉴타운 보고 싶고 이렇게 연접이 되어 있는 인접 지역이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꼬꼬무인데
임장을 이제 다니다 보면 이 임장의 각 지역들이 퍼즐이 맞춰지면서 지역이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그런 어떤 놀라운 성장을 스스로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손품만 파는 사람은 절대로 발품 파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장을 발로 밟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느끼는 그 어떤 성장의 기운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품의 힘을 믿으시고 꾸준히 좀 걸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철산에서 갑니다. 그래서 철산에 여기 로데오 거리를 조금 살짝 맛보시고 이제 걸으시고요. 철산 2번 출구에서 나오셔서 여기 공영 주차장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하셔도 되시고 여기서 걸으셔서 로데오 거리를 좀 보시고 여기 밤과 낮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해 지기 전에 가서 해 완전히 지고도 갔는데 이제 굉장한 로데오 거리죠. 유흥 상권이에요. 그래서 가시고 철산 센트럴 프로시오 철산 주공 4단지를 재건축한 철샘프의 위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이제 여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4대장이 있어요. 4대장이 있는데 여기 근린공원을 사이에 두고 두산 위브 그다음에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 이편한시장 센트레빌 레미안제 철레자 이렇게 해서 4대장이 있고요. 여기는 2009년부터 2010년 이렇게 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여기 광명 내에서 독보적인 대장들이 여기였는데 철산 푸르지오, 철산 레미안자에 뭐 이런 두산 이부 여기 단지가 가장 대장 단지였어요. 왜냐하면 철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도 있고 여기 학교들과 그 다음에 단지 내의 학원과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 위쪽으로 철산주공 단지들 4단지부터 시작해서 7단지 롯데캐슬, 그다음 푸르지오 이런 것들이 이제 재건축이 됐고 그 다음에 8단지, 9단지, 10단지, 11단지 이런 자이들이 이제 분양을 했고 그리고 위쪽으로 광명 뉴타운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대장단지로서의 위상은 살짝 좀 주춤해졌지만 일단은 제가 보기에도 철산 내에서 가장 인프라가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한신은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있는 단지고요. 이렇게 4대장을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늘 그렇지만 루트는 조금씩 변경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큰 줄기의 루트만 이렇게 짜드린 거니까 철샘프 살짝 들어갔다 오셔도 되시고요. 센트레빌 살짝 터치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가시면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주공단지 1단지부터 13단지까지가 있는데 여기 단지들을 이제 터치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보시면서 이런 단지들의 임장이 지루한 게 뭐냐면은 단지들이 다 너무 똑같이 생기고 비슷하니까 단지를 이제 걸으면서 여기서 되게 좀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신축이 있다거나 지나가다 재개발이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좀 여러 가지 상품군들을 만나면서 좀 지루하진 않는데 단지가 1단지부터 13단지까지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살짝 지루한 감이 있는 그런 곳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철산과 광명 뉴타운의 재건축이 끝나면 다음 타자가 하안입니다. 왜냐하면 하안주공 자체가 1989년부터 1990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30년 연한이 지났어요. 물론 중춘단지이고 소형 평형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성에 있어서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용적률 자체도 다 200% 이하이고 평균 대지 지분을 따졌을 때도 재건축이 가능한 그런 단지들이어서 재건축의 어떤 공이 광유와 철산이 끝나면 하안으로 넘어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하안은 아직 단지 연식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하안 주공을 눈여겨보기는 하셔야 되시고 아무래도 뭐 신혼부부가 실거주 하시는 비율도 있지만 투자자 비율이 있어요.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끼고 뭐 이렇게 매수하거나 아니면 경매로 혹은 뭐 법인 신탁대출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 좀 많이 있는데 다녀보시면 일단은 절대값 자체가 수도권 내에서 그러니까 소형 평형이기도 해서 그렇긴 하지만 절대값 자체가 조금 낮은 곳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의 어떤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하안주공단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참 좋을 거고 왜냐하면 상단에서 이미 철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유가 입주하고 철산이 입주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평균의 어떤 국평 시세가 15억
이상으로 안착될 거예요. 그러면 물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일반적인 중상위는 20억 이상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광유와 철산의 재건축이 마무리되는 순간 이제 하안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물론 광명시흥의 어떤 그 택지지구가 항상 이슈가 되고는 있는데 이거는 정말 20년 전부터 이슈가 뭐 보금자리 지구로 선정이 됐다가 해제되고 막 그런 것들이어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아직은 투자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산, 광유, 하안인데 하안동 쪽으로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브리핑을 한번 위쪽 섹터, 아래쪽 섹터에서 하나씩 받아보세요. 그래서 매물, 전세가, 그리고 남들은 어떻게 세팅하는지, 돈이 좀 부족한데 이거를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식으로 좀 입체적으로 브리핑을 좀 받아보시고요. 그래서 투자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그리고 항상 여기는 경매 물건이 몇 건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심심하게 가는 것보다 경매 물건을 들고 이제 임장을 해보는 것들, 그리고 모의입찰을 해보는 거,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입체적이고 재미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안주공 단지들을 좀 갑니다. 임대단지도 있고요. 그냥 임대단지가 아닌 곳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용적률들을 이제 우리가 프롭테크 잘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호객노노에도 그렇고 이제 용적률, 평균 대지 지분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앱들을 활용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우체국 사거리역이에요. 향후에 제2경인선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를 철산역 쪽에서 여기를 경유해서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여서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곳인데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버스가 굉장히 많이 다녀요. 철산 쪽까지 이제 다 경유하는 버스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서 출퇴근 시간에 이걸 경유해서 가기도 하고, 또 여기 섹터에서는 금천구청역을 이제 버스를 타고 이용해서 혹은 도보로 금천구청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여기에 이제 신안산선에 들어오게 된다면 도보로도 뭐 가는 경우고 아니면은 버스편을 타고 이쪽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안주공 1단지부터 13 여기는 제가 금천구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독산동이에요. 독산동과 시흥동, 금천구의 메인 주거지인데 독산 13단지, 14단지가 이렇게 서울 금천구로 이렇게 섹터가 하안주공 쪽으로 이렇게 같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양천을 기본적으로 끼고 있고 안양천은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는 예쁜 천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예쁘죠. 그리고 이제 소화 쪽에 상권,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기존의 기축단지들의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하안과 소화를 둘러보는 코스이고요. 시세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광유, 철산, 그리고 여기 그 4대장, 그쵸? 기축 4대장 아래쪽으로 하안주공 단지들, 그리고 여기 이제 소화 쪽의 모습. 소화가 상권이 굉장히 또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심 상업지구 자체가 이 택지지구 규모 대비해서 굉장히 크고, 이제 아무래도 택지단지이다 보니까 이런 공원이라든지 학교, 도서관 이런 것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거주하기에는 굉장히 편안한데 금천구청역을 또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대단지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아래쪽에 광명 역세권 지구여서 중앙대학교 종합병원, 그다음에 이케아, 롯데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광명 역세권의 그런 어떤 상권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KTX도 좀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크게는 한 소화 이렇게 둘러보는 코스로 이제 저희가 경로를 짰습니다. 그래서 시세지도 너무 상세하지 않나요, 여러분? 네, 시세지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안주공 같은 경우는 소형 병영 복도식 단지이다 보니까 매매가가 뭐 5억대 뭐 이런 단지들, 혹은 뭐 4억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전세 끼고 이제 뭐 갭으로 2억대, 혹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대출을 더 활용한다면 투자 비용 자체는 굉장히 큰 폭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곳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기축단지의 복도식이어서 그 상승폭이 그렇게 막 이제 신축단지가 올라가는 것처럼 크진 않지만
제가 한창 이제 여기 하안주공 경매 입찰하고 낙찰 받고 이랬을 때가 2억대였는데 그게 2018년 2억대였는데 근데 지금 벌써 뭐 4억대 이렇게 올라간 거 보면 상승합니다. 근데 제가 법인으로 80% 신탁대출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 월세를 넣기 때문에 투입 금액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한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매매가 자체가 수도권 특히나 광명이라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세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잘 분석해 보시고 어떻게 나라면 어떻게 세팅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거지로서 되게 인기 있는 곳이고요. 이런 곳들은 기본적으로 지하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세대수는 소형 평형이니까 세대수는 많고 지하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차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3중 주차는 당연히 기본이고 약간 뭐 테트리스형으로 이렇게 해서 차 기본적으로 2대는 밀어내고 뭐 이렇게 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차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권들이 굉장히 뭐 중간중간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철산역에 나오시면 이렇게 철산 쪽으로 상권 보실 수가 있고 제가 옛날에 철산산 때 많이 이용했던 상권인데 2001 아울렛이 폐업을 하고 이제 다른 건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을 중지했어요. 그리고 이제 12단지의 모습도 이제 12단지, 13단지가 철산역을 끼고 이제 양쪽에 있는 대장의 중층 단지인데 여기가 입지는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진행 단계가 이제 재건축을 추진을 하는 안전진단 통과한 상태이니까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광명역의 로데오 상권이에요. 제가 임장하고 철산역 앞쪽에 주차를 하고 와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버스를 타고 돌아왔는데 이제 밤에 임장 밝을 때 갔었는데 이제 걷고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밤이 됐어요. 밤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이웅상권이죠. 이건 낮에 제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질 때였죠. 뭐 4시쯤이었으니까 4시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밤에는 변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웅상권을 지나면 이제 이 재건축 1번 타자. 최초의 거의 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재건축이죠. 그러니까 1, 2, 3단지가 우리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라든지 그다음 두산 위브라든지 이런 단지로 이제 재건축 완료가 됐고 2009년, 2010년에 그다음에 이제 2020년 뭐 이럴 때 2019년, 20년에 이제 4단지, 7단지 8, 9단지 이렇게 이제 2차 재건축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4단지, 주공 4단지 5층의 재건축을 진행을 한 제가 부동산 공부할 때 4단지 저층일 때 막 집 보러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재건축한다고 나무 다 이제 절단하고 막 이럴 때도 계속 꾸준히 봤던 단지인데 이제 이렇게 건축하고 입주까지 하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고가 거의 여기가 15억 거의 찍지 않았었나요? 이따가 한번 시세지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철산역 역세권 단지이고 인근의 인프라를 누리기에 충분하고 바로 앞에 이제 학교도 끼고 있는 좋은 단지이죠. 푸르지오 특유의 그 푸르지오의 녹색의 황금색 그 도색을 보실 수 있는 단지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푸르지오 바로 옆쪽으로 이편한 세상, 그 다음 도덕 파크타운 이렇게 해서 기존 단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08년, 9년, 10년에 입주한 그런 단지들 보실 수가 있고요. 규모가 굉장히 커요.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규모 자체가 2,000세대가 아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은 이편 세상 센트레빌 2,800세대가 넘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자, 여기도 이제 이편한 세상은 하안동이다. 하안동이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 기축대장들 그 다음에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 그다음 레미안 자이 뭐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한신 아파트라고 해서 안양천 변을 길게 끼고 있는 단지인데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죠. 그렇죠? 그래서 옆에 철산 레미안 자이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의 모습 그리고 이제 10단지 이런 굴뚝 단지들은 굴뚝은 재건축을 진행하는 단지들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곳들이죠. 옛날에는 굴뚝이 있었어요. 단지들에 다 10단지 다 복도식이죠.
1단지, 2단지, 뭐 4단지 굴뚝, 그다음에 6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다 이런 모습이에요. 문주예요, 문주. 12단지. 그다음에 12단지는 좀 적극적이에요. 재건축 정비 사업을 좀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명시, 그러니까 그 하안주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적률들이 다 189, 그러니까 200은 안 되지만 지금 보면은 170, 176, 뭐 195,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11단지, 12단지 뭐 이런 식으로 용적률이 좀 낮은 곳은 151%, 155%, 13단지가 제일 낮은데 용적률이 145%예요. 근데 좀 높은 곳들은 4단지, 5단지 이런 곳들은 195, 192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부자지도 교재예요. 본교재인데 용적률 자체가 좀 아무래도 중층 단지이다 보니까 용적률을 좀 높여야지 사업성이 나오고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 부담이 덜 되니까 용적률을 좀 높게 해달라라고 12단지에서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는 위원회에서 이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 그다음에 13단지 단지들이 다 이런 모습이에요. 복도식, 그다음에 이렇게 중층 15층까지 있는 중층의 단지들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뷰를 보러 이제 임장할 때 좀 높이 많이 올라가요. 12단지 다 이런 복도식 단지들이 아파트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런 하안동의 상권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광명 하안동을 쭉 이제 대로변을 걷다 보면 이제 광명 시범공단이 있어요. 이 시범공단이 진짜 오래된 곳인데 여기도 일종의 아파트형 공장의 시조색격인 거죠. 1세대 아파트형 공장인데 진짜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30년이 넘은 단지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다 단층 공장이었을 때 이렇게 시범공단으로 해서 아파트형으로 쌓은 거죠. 그때 당시로는 지금의 어떤 생각공장이나 V1처럼 굉장히 파격적인 아파트형 공장이었던 거죠. 그렇죠? 지식산업센터였던 거죠. 어쨌든 지금도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가 월세가 싸가지고 근데 여기 보시면 현수막에 이제 여기 월세 세입자 구한다 뭐 이런 현수막입니다. 그래서 시범공단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소화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소화 쪽으로 넘어오면 휴먼시아 단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4단지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임대단지일 건데 뭐 이렇게 임대단지 그다음에 분양단지 이런 단지들이 믹스가 되어 있는 소화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화 쪽에 가보시면 이렇게 천을 그 공원으로 잘 조성을 해놓은 그런 모습 그리고 소화 쪽 택지지구에 상권의 모습이요. 되게 커요. 이마트 앞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큰 상권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 상권이에요. 이마트 규모가 굉장히 크죠. 자, 그런 모습들, 공원의 모습, 지식산업센터도 이렇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임장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이제 철산으로 귀가를 했는데 이런 코스로 해서 저희는 이제 코스로는 그 금천구청역에서 귀가하는 코스로 잡았습니다. 금천구청역 쪽으로 귀가하지 않으셔도요. 만약에 소화까지 내려오셨다면 버스 타고 철산으로 다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코스는 유동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10월, 11월, 12월 헐헐의 임장 챌린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명은 저희가 북쪽, 남쪽, 중부 다 밟아봤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하나하나씩 도장 깨기 같이 하는 여러분의 모습 정말 멋집니다. 이번 한 주도 임장 챌린지 하세요. 감사합니다.